한국과 미국 간 상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8위 전당대회 막이 올랐고 민주당은 이번 주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소장과 정치권 소식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걱정했던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어요. 사실 데드라인 하루 앞두고 그렇죠.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정치권의 영향 크죠, 이거? 크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타결이 된 세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미 이제 답은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이 행정부가 다 답을 제시했잖아요. 많이 투자해라. 그리고 개방해라. 그게 답이고 그대로 우리는 또 따라갔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과 인도는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 이제 제안하는 내용에 포함이 돼서 딱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 보고를 했겠죠. 이 사람은 워낙 빨리 이제 내가 항상 스콧 베센트보다는 빨리 보고할 거야 이렇게 막 달려드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있다가 그래요. 오케이 뷰티풀 제안 내가 할게 다 물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막판에 자기가 모양새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7월 31일 우리 날짜로도 지금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치면 이제 금요일에 가까워지는 우리로 이제 치면 금요일에 가까워지는 날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 더 늦어질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생각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금요일만 되면 주말에 골프 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안 잡아요. 확인된.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게 어떻게 배추도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서 저는 또 미국에서 공부했죠. 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원천지가 어딥니까? 로널드 레이건. 제 연구 분야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로널드 레이건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로널드 레이건에서 온 거예요. America First. 왜 웃으세요? 발음 명만.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로널드 미국에서 로널드 레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 공부했잖아요. 또 군 복무는 카투사로. 카투사.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도 제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어차피 일본도 주일 미군 방위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 안 했죠. 이거는 시간 기다렸다가 내가 한 방 탁 치면 얻어낼 건데 굳이 지금 설레발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고기도 뭐다? 시간 지나고 해서 내년쯤에 중간선거 앞두고 한국을 탁 한번 탁 쳐서 또 소고기 얻어내! 이러면 그것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협상가예요. 왜? 소고기 방위비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1년 뒤에 APEC 때문에 한국에 올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다고 와서 들어보면서 코리아 바비큐 맛있어요. 베리 굿. 미국 소고기 LA 갈비 더 맛있는데 수입 안 하나? 이렇게 나오죠. 이게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앵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경제 3인방의 지원 사격이 있다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아하는. 아니, 근데 이 대목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배 소장님이 사실은 협상 타결을 예측하셨고 그렇죠. 경제기가 움직일 것이다라고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5%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들어간 패키지를 보면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에요. 조선, 김동관, 그다음에 반도체, 이재용, 그다음에 나머지 자동차, 정의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기업인이기 때문에 경제인을 좋아해요. 정치인보다 에센정, 정의선 좋아하죠. 재용 리, 그다음에 맞으면 동겐 김, 동관 김이잖아요. 김동관. 근데 특히 이제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정의선 회장도 영어 하는 거 보세요. 잘하잖아요. 유창하죠. 뭐 이재용도 영어를 잘해요. 근데 김동관은 미국 사람보다도 영어를 더 잘한다. 아, 그래요? 하버드 나왔잖아요. 학부가 하버드야.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도 혀를 내두르잖아요. 이준석이 동관이 형 그럴까 아마. 그러니까 이준석도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통갱킴 이렇게 하니까 조선업 설명을 쫙 듣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빨려들겠죠. 이거구나. 메이크 뭡니까? 마스가 shipbuilding,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게 끝난 거죠. 그 지금 이것만큼이나 또 주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이주환의 한미 정상회담. 사실 야당이 여당을 겨냥했던 공격 포인트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한미 관계가 좀 비거져 간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예. 했잖아요.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이 사람 부정한다. 이 사람 못 믿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보수 쪽이랑 가깝기 때문에 몰스탄도 그렇고 또 스티브 골든도 그렇고 고든 창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영킴도 그렇고 봐라. 못 믿는다. 이재명 어떻게 믿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른바 위성락 안보실장이 루비오한테 계속해서 정상회담 일정 잡혀서 안 잡아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협상 내용을 다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다른 내용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것까지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못 밝히겠다고 얘기했거든. 뭔가 또 선물이 있는 거야. 예.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하는 프로젝트에 한국이 상당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우쭈쭈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확답을 내잖아요. 이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을 준 거예요. 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글로벌 이제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언제냐? 8월 15일 공식적인 취임식이 있기 전입니다. 예. 그럼 미국에서 선물 딱 받고 와서 취임식. 그러면 그런 구도가 일정이 되는군요. 이건 놀라운 예, 거예요. 예. 이걸 조율한 거예요. 이걸 아마 뭐 조현 장관이나 여러 사람들이 했겠지만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용진도 역할을 했겠죠. 예. 분명히 저는 한대일쯤 신문에 나옵니다. 예. 영진정, 예. my friend, 예. my son's friend 이런 거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취임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참석합니다. 그것도 하루 전날에 하루 전날에 와가지고 누구랑 골프 라운딩을 하겠다. 경주 초이, 최경주,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한 두 그룹이 만들어질 거예요. 인비 파크, 세리 파크. 이건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정보를 가지고 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만들겠습니까? 경주의 보문단지 옆에 좋은 골프장 널렸어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나 이거 트럼프 골프장 만들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약간 조크를 섞어서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팩트가 내용이 있고. 지금 놀라운 내용들이죠. 외신에서 소개되려나요? 어쨌든 아니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시고 많은 것을 맞춰내셨습니다. 특히 미국 관련해서는 미국 대선 때 큰 격차로 트럼프가 이긴다는 그 얘기도 것을 미리 하셨죠. 3개월, 4개월 전부터 제가 했었죠.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렸고요. 8위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이제 막이 올랐습니다. 이 얘기도 별로 좋아는 안 하시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늘까지 후보 등록이고요.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다 나오면 7명이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그렇죠. 초반 판세 어떻게 보세요? 초반 판세는 이번 전당대회 성격은 윤 어게인.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하죠. 그러면 탄핵 반대쪽으로 더 성격이 잡힐 것이고 대체로 이제 뭐 부정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는 쪽이 목소리를 높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더라도 고성강전 성격, 고성강전 이거 말씀드렸죠. 고성국, 그다음에 성참경, 강용석, 전한길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지금 전한길 강사가 뭐 질문서를 전달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반대 쪽에서는 이러면서 적극적인 반면에 탄핵 찬성 쪽에서는 뭔 말이야? 전환기지 전환길이야. 국민의힘이 전환기가 돼야지 전환길이야. 좀 웃으세요. 제가 웃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무기 가지 마시고. 안 그래도 누가 왜 안 웃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죠. 조금 미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나오는 후보들은 뭐 7명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2파전, 4파전. 근데 그 범위는 더 좁아져서 탄핵 찬성이나 탄핵 반대가 아니라 탄핵 반대 쪽, 윤 어게인 쪽, 반한동훈 쪽 이쪽이 더 목소리와 또 우세한 그런 전당대회 성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50으로 해서 예비 경선 치르잖아요. 4명 줄이는데 4명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제가 4글자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당원 50이라는 것은 여기 국민도 50이지만 이 국민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당원과 별 다를 게 없어요. 여기 이제 무당청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장, 예. 조, 예. 안이다. 예. 이렇게 봐야겠죠. 김문수, 장동혁, 예. 조경태, 예. 안철수. 예. 어떤 분은 이제 주진우 의원의 활약상 역할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당원 쪽에서는 안철수 의원하고 비슷하게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청 국민조사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진우 그러면 다 알 것 같은데 또 잘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배추도사, 배종찬 그러면은 웬만하면 또 압니다, 사람들이. 이게 놀라운 우리 TBC를 통해서 만들어낸 기적과 같은 인지도인데 네. 제가 또 뭐 경주배시기도 하고 천령 에이펙이 경주네요. 맞습니다. 올해 제 운수가 좋을까 봐요. 예,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좋은 거예요, 좋은. 그래서 지금 일단 4명은 김장 조안으로 가려지고 대체로 여기에서 우리가 탄핵 반대 내에서 오히려 양강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좀 우세한 구도가 되겠지만 김문수를 쫓아가는 장동혁을 쫓아가는 조경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한길 아까 고성 강전 근데 이제 전한길 강사가 면접 보겠다 뭐 이런 얘기죠. 공개 질의서 보내하고 답변해라 이러고 김문수 장동혁은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이른바 뭐 안철수 그다음에 조경태 이런 쪽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뭐 여당에서도 발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탄핵 찬성 쪽에서는 콧방귀를 끼는 거죠. 뭐냐? 전환길이 무슨 송원석이냐? 우리가 왜 당대표냐? 비대위원장이냐? 그런데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른바 전환길의 팬덤, 전환길의 팬덤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TK 출신이죠. 목소리를 높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극우라고 이제 또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목소리가 큰 쪽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 성격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 어게인, 그 다음에 탄핵 반대, 반한동훈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찬탄 대 반탄의 구도지만 사실은 그 김문수 장동혁 내에 이런 부분들이 더 관심을 끈다고 하셨는데 굳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를 뽑으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를 엎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 관전 포인트보다는 그러면 이제 손이 정말 땀을 지는 짜릿함이 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앞서가는 뻔한 구도 속에서 장동혁이 얼마나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의원 그러면 우리 방송 출연한 지도 됐네요. 제가 뭐 거의 유일하게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지 말까요? 아니 하시죠. 뭐 다 하죠. 트럼프도 하고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본인이 충청권 주자지만 굉장히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뭐 비상계엄 옹호한다, 뭐 부정선거 이런 비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팬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웃지 마세요, 현 기자님. 장동혁입니다. 아니 뭐 이제 워낙 이게 한국에도 일종의 이제 정치 개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운 여름날 좀 청량한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현 기자 웃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거운 주제를 쉽게 풀어드리기 위한 노력이신 거죠. 오해는 없으시고 오해는 없기를. 김문수 전 대선 후보 쪽에서는 약간 좀 이 뭐랄까요, 이게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자신은 왜 성대모사를 자기는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해봐요. 내가 김문수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늘 토요일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대표 선출하는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결과 전망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안 봐도 비디오, 그 다음에
안 들어도 오디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찬대 이 박찬대 한때는 정말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예. 박찬대 쪽에 힘이 실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심이죠. 예. 대통령은 예. 막 정청래 이 돌발 변수가 있을 것 같은 사람 안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힘은 오히려 대통령은 관리 비서형인 이 박찬대 쪽에 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대박 어차피 대표는 박찬대야. 예. 그다음에 뭐 대표 자리는 찬대가 꽤 찬대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지경이 된 것은 박찬대 후보일 때 늦었다라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선점해서 들어갔었어야 돼요. 예. 이번 선거는 더 센케 선거입니다. 민주당. 더 센 센 캐릭터. 예.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상호관세, 예. 그다음에 공식 취임식 준비 예. 정신이 없어요. 때문에 예. 인사 논란도 있었잖아요. 예.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또 정신이 없어요. 관세 협상도 있었고 뭐 이슈가 뭐 많아. 정신이 없어요. 정상회담 준비해야 돼요. 예.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셀 수밖에 없냐? 영향력이 예. 권리당원이 55%니까 김어준입니다. 예. 김어준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찬대 후보로서는 너무 전략적으로 템포가 늦었다. 그런데 빠르게 치고 나가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밀고 나갔던 것, 내란당으로 밀고 들어갔던 것은 정청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번 당 대표는 거의 결정이 나버렸다. 예. 자, 근데 지금 다음 주에 본회의가 지금 잡혀 있죠.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뭐 야당은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건데 이제 새 대표가 선출된 이후잖아요.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뭔가를 야당을 압박하는 거는 국내 정치잖아요. 노란봉투법은 국제 정치예요. 저는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에 와서 만날 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콩고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왜 흑인이 백인을 때려요?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콩고 영상을. 근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 뭐냐 하면은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 지금 암참 미국 상무회의소가 화들짝 붕괴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 기업 여기서 떠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GM 자동차 우리 부평 공장에 있잖아요. 노사가 파업을 하고 이거 뭐 노조법 2조 3조 이른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시위 분규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비용을 물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미국은 그럴 거예요. What the hell is that? 이건 미국에도 없는 법이다. 노란봉투법? 우리는 모르겠다. 흰봉투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목이 타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올 때 분명히 저는 질문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스콧 베센트도 질문을 구윤철 부총리한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볼 거예요. 딱 여기 딱 이 자리네. 제가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물어볼 거예요. Mr. Lee, President Lee, 반가워요. Make Korea, America, chorus, 하하, great again. And what the hell is 노란봉투법? 저는 이거요.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미국 기업들은 못 받아들일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 지금 하나 오션 필리가 지금 하나 시스템이 손해를 보면서 필리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에서 이런 이 파업 사유를 하면서 미국에 퍼주는 거 우리 노 이렇게 파업하면 미국은 아니 약속한 건데 안 지켜? 상호관세 다시 어게인.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라 얘기했지만 기분 나쁘면 또 50%예요. 뭐 알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걸 중요시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우리 항해국에서도 놀라는 게 제가 예리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런 점들에 저는 우리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지.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 국내 정치입니다. 노란봉투법 국제 정치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민한 문제라서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났을 때는 아마 그 상정이 되어 있을지 아닐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